미국 애리조나에 메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사는 30살 트래비스 알렉산더라고 하는데 2008년 6월 4일 이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우퉁 좋았대. 이날 저녁에 중요한 화상 미팅이 잡혀 있는 거야. 중요한데 왜 기분이 좋아? 긴장해야지. 준비 잘해서 이것만 넘기면 승진이 보장돼 있는 상태였어요. 회사에게 약속을 받은 거야. 그리고 요즘에 연락하는 썸녀랑 또 자기 친구 몇 명 모여서 멕시코로 여행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엄청 들떠 있었어요. 거기에 이날은 저녁 회의 전까지 회사가 출근하지 말래. 컨디션 조절하래. 간만에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모든 게 좋은 거지. 조명, 온도, 습도 다 마음에 들어. 일어나자마자 욕조에 뜨신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여행에 쓰려고 산 디카로 거울 셀카를 몇 장 찍어요. 뜨신 물 습기에 김 나잖아. 거기에 창문으로 막 자연광 들어오니까 또 막 내가 아직은 뭐 20대 같네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혼자 난리를 쳤어. 욕조에 물이 거의 다 찼더라고. 이제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누가 찾아왔네? 문을 막 두드려? 아니 올 사람이 없는데 뭐노? 뭐노? 이러면서 내다봤더니 조디 아리아스라고 여친이야. 서프라이즈 하면서 앞에 서 있는 거지. 트래비스가 예상을 못했어요. 말없이 온 거야. 심지어 15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자입니다. 롱디였는데 아니 어떻게 말도 없이 그 먼 데서 혼자 오냐고. 그래도 여친이 왔으니 뭐 반가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트래비스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조디도 이 분위기를 좀 읽었겠지? 발 밤새 운전해서 남친 보러 온 건데 애가 떨떠름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하지만 분위기를 깰 수 없으니 너 표정이 왜 그래? 물어보지 않아요. 애교를 피웁니다. 뭐양 내가 왔는데 나 안 반가워?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너 보려고 15시간 운전해서 왔어. 안 통해. 이유는 좀 전에 말했잖아. 얘네가 사귄 지 2년째인데 처음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다 조디가 2달 전 할아버지 사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면서 롱디가 됐던 거야. 그래도 연락 자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트래비스가 딴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썸녀가 생겼고 멕시코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근데 뭐 조디가 바보도 아니고 남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몰랐겠냐고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그래서 이날 무리해서 온 거란 말이야. 안 통해? 자기도 좀 실망을 하겠죠? 뭐 그냥 보고 싶어서 왔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좀 피곤하니까 일단 나 들어가서 좀 쉴게.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말도 없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 근데 지금 어색하니까 그것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렇다고 트래비스도 뭐 양심상 여친이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야 돌아가 안 받아줘 돌아가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는 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납니다. 기분 잡친 조디는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다시 집에 가려고 차에 탔어요. 근데 오전에 남친에게 실망한 것과 다르게 표정이 되게 좋아졌어 나올 때는. 막 흥얼거리면서 친구들이랑 전화로 수다도 떨고 신나게 집에 가요. 결국 화해했나? 뭐 그날 로맨틱한 분위기 잠깐 있던 거야? 일단 모르겠지만 이날 밤 트래비스의 회사에선 난리가 납니다. 승진이 보장된 그 화상 미팅에 트래비스가 안 나왔네? 회사는 거래가 끊겼고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중요한 회의니까 너 준비 잘 하라고 일부러 오전 출근 빼줬잖아. 18 승진도 약속해줬는데 갑자기 왜 잠수를 타요? 진작에 전화를 수백 통 걸어봤지만 트래비스는 한 번을 안 받아요. 회사는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할 수밖에 없었고 연락이 안 되는 게 근데 또 회사만이 아니야. 주말에 멕시코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하고도 이날부터 연락이 안 됐대요. 결국 여행 당일에도 트래비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돼서 집에 가봤겠지. 친하니까 집 열쇠를 어디에 두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피 나옵니다. 와, 씨, 얘가 죽어있네? 샤워실에서 발견됐어요. 피를 엄청 흘렸고 온몸이 칼로 난도질 당해 있었다고.
경찰 불렀어. 시신 부검했더니 이게 말이 안 돼. 부검 소견서거든요. 트래비스는 발견 당시 사망한 지가 최소 3일은 지난 것으로 보였어요. 칼에 27방을 찔렸습니다. 손에 방어 흔도 많은 걸 봐서는 원한이 엄청난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집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어. 강도는 아니니까 원한이 유력해지겠지. 경찰은 트래비스 친구들에게 평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 조디 아리아스지. 한때 좋아서 사귀어놓고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는 거야. 근데 진짜 트래비스를 죽인 게 조디가 맞을까요? 아무리 원한이 있다 해도 남자 상대로 이 정도의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트래비스는 1977년생이에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났고 얘가 말을 잘해, 재밌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직업이 사실 전국적으로 막 투어하면서 다닐 정도가 아니면은 먹고 살기는 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다른 일을 또 알아봤어. 말을 잘해서 그런지 애리조나에서 법률사무소 영업사원으로 취직된 거야. 조디 아리아스는 3살 어린 1980년생이에요. 같은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에서 태어났고 원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대.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애리조나에 가서 법률사무소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이 지역의 법률 세미나 행사를 갔다가 둘이 우연히 만난 거야. 직업이 비슷하니까. 고향이 같아. 애리조나에 이사 가서 비슷한 일 하고 있잖아.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신기하겠지 지들도.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날 빨리 친해졌어요. 일단 트래비스가 말을 잘해. 조디도 이쁘고 자기 하는 말 잘 들어주니까 사귀었어. 둘이 처음에는 관계가 엄청 좋았대요. 트래비스가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신자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뭐 어떻다를 말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그만큼 좋으니까 조디가 여기로 개종까지 했다고. 근데 사귄 지 1년 만에 조디가 1500km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서 6개월간 롱디가 됐던 거고, 조디는 멀리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만난 사이 이 관계를 볼 때 별 문제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대로 관계가 지속되면은 결혼도 할 줄 알았어, 자기는. 근데 트래비스 생각이 달라. 이 새끼가 친구들에게 항상 나는 얘랑 연애하는 건 좋지만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아. 자주 말했대, 이런 말을. 그런데다 장거리로 자주 못 보니까 혼자 마음이 식은 거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썸 타는 여자도 생겼던 거고. 자주 못 보지만 조디는 여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남자 새끼 눈 돌아가는 거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죠. 여자의 DNA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는 거지. 이때부터 증거를 잡으려고 조디가 트래비스와 얘 친구들의 SNS를 전부 다 뒤집니다. 이것도 여자는 잘해.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사진 2개가 뭐 왜 싶은데 이걸로 여자는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안 돼. 몰라,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여자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습니다. 조디는 이때 무슨 증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로 오빠 얘 누구야? 이렇게 따지는 건 자기가 또 없어 보이는지, 트래비스에게 매일 어디서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하라는 식으로 연락에 집착합니다. 트래비스가 잘못했어도 조디의 해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일이 생기면서 좀 집착처럼 바뀌었던 것 같아. 조디가 집착할수록 트래비스는 어때요? 더 멀리하고 싶겠지.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조디는 직접 만나서 마음을 되돌려보기로 합니다. 얼굴 보면 달라지겠지 싶은 거야. 그게 2008년 6월 4일이고요. 15시간을 밤새 운전해서 갔어요. 트래비스가 출근 안 한다는 것도 SNS로 이미 알았다고. 트래비스는 언제 헤어질지 각만 잡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나타나 버리니까 당황스럽고 좀 짜증도 나겠죠. 그게 표정에 나왔겠지. 조디도 내색은 안 하지만 트래비스 얼굴을 보고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자기도. 그때 결정 내린 거야. 이 새끼 이거 씨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다. 바로 점 찍은 거죠. 이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감정을 숨기고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헤어지자는 말을 차마 못해서 오늘만 넘기자는 식으로 적당히 받아주다 돌려보낼 생각이었고, 조디는 죽일 각만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날 둘이 침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많아요. 뭐 보여줄 순 없는 사진인데 노란 달러 걸려요. 할 거 다 하면서도 계속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이때는 살아 있었다는 건데 그 뒤로 다른 사진들이 또 있어요. 오후 5시 22분. 트래비스가 혼자 샤워하는 사진이 여러 장 찍혀 있는 거야. 초반 몇 장은 평범한 사진인데 뒤로 갈수록 애 표정이 뭔가 어두워져. 막 긴장하는 것 같아. 마지막 사진이 좀 충격적인데요. 트래비스를 공격하는 범인의 뒷모습입니다, 이게. 이미 트래비스는 어깨에 피가 흐르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긴 머리의 사람이 찍혀 있다는 거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이날 유일하게 트래비스 집에 왔던 조디 아리아스 뿐이라는 거야. 참고로 이 사진은 조디가 찍은 게 아닙니다.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저절로 찍힌 것 같아. 근데 시신이 나와서 사건 입증 자료로 나중에 사용됐지. 그럼 조디 아리아스는 진짜 트래비스를 칼로 27번이나 찌른 살인범이 되는 거냐? 그치, 맞지. 조디 아리아스는 이날 남친인 트래비스를 살인한 범인이에요. 이 카메라 때문에 사건이 입증된 건데 조디가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래비스와는 지난 3월에 마지막으로 만났고 자기는 사건 날 트래비스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지랑 찍은 사진들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조디는 카메라가 작동될 줄 몰랐대. 범행 전 사진을 찍었지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트래비스 죽인 뒤에 이 카메라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거든요. 데이터를 훼손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카메라가 망가지긴 했어요. 근데 이 파일이 저장되는 SD카드가 멀쩡한 거야. 이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고. 경찰이 이날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 집에 너밖에 안 갔다 이날 하니까 이 기집애가 말을 바꿔요. 사실 같이 있던 거 맞는데 2명의 침입자가 있었대요. 자기는 공격당해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트래비스가 죽어있다는 거지. 그 새끼들이 트래비스를 죽인 것 같은데 자기가 바로 신고하면은 근처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 보복당할까봐 도망간 거래요. 근데 친구들 통화 내용 들어보면 얘 되게 신났다고 했잖아. 뭘 도망을 가. 다 뻔한 거짓말이야. 트래비스의 집안 조사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유일한 발자국과 DNA, 조디 아리아스밖에 없어. 이미 2번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범행 다음날 바로 얘는 머리를 흑갈색으로 염색했잖아, 지금. 원래 얘가 금발인데 트래비스 집에서 자기 머리카락 나오면 의심받을까봐 색을 바꿨다는 거지. 너무 티나는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 손도 다쳤어. 트래비스 찌르다가 자기 손바닥을 베었는데 얘가 경험이 없으니까 누구나 뭐 다 그럴 거예요. 찌르면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칼날을 쥐게 돼요. 얘는 손바닥이 베었어요. 손바닥이 베인 걸 봐서는 칼의 방향이 아마 거꾸로 쥐고 내리 찍은 것 같아. 이걸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유리잔을 깨트려가지고 베인 거라고 또 설명하더라고. 유리 깨져서 나는 상처랑 칼에 베이는 건 경찰이 바로 알아봅니다. 이게 직업인데. 심지어 지가 갔다는 레스토랑은요, 존재도 안 했어요. 진술이 다 거짓말밖에 없는 거야. 사건 한 달 만이에요. 2008년 7월 9일. 경찰은 조디 아리아스, 트래비스 알렉산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고요. 조디는 또 말을 바꿉니다. 트래비스가 자기를 폭행했고 자기는 방어를 한 것뿐이라 정당방위래. 처음부터 이랬다면은 재판의 쟁점이 달라졌겠죠. 진짜 트래비스는 여자친구인 조디 아리아스를 폭행했는가? 여기에 조디 아리아스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당방위가 있던 거냐? 이게 쟁점이었겠지. 근데 그동안 한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검사는 조디의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트래비스에게 최근 4일간 보낸 문자를 제출했어요. 한 8,000건 돼. 하루에 문자를 2,000번 이상 보냈다는 겁니다. 스토킹이지 뭐야. 트래비스만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주변 사람들 SNS를 들락거렸는지
이 접속 횟수만 가지고도 스토킹 주장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정신병 수준이잖아. 심리상담 받았지. 경계성 인격장애래. 조디가 거절에 대한 분노와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심하고 자기 합리화에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트래비스에게 사랑하지만 증오도 동시에 느끼는 과정에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얘는 남친이 관계 정리하려는 걸 눈치챘지만 받아들이지 못해.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얘는 극도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여자랑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 소유욕과 배신감의 분노가 폭발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경계성 인격장애는요, 자신과 애정을 주고받는 상대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면은 스스로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대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과 폭력, 조작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 조디는 트래비스의 존재 자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한, 한마디로 몸만 컸지 그냥 감정 조절 못하는 애새끼라는 겁니다. 비응신 새끼. 재판에서 검사는 조디가 트래비스를 너무도 많이 사랑한 죄로 자신이 남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남친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것 같고, 그래서 남친을 파괴했고, 조디는 이 결과가 자기를 거절한 트래비스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의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범행 동기를 주장했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를 봐야겠지. 개인적으로 저는 조디 아리아스가 약간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르 기질이 있다는 거야. 재판 내내 얘가 끊임없이 자기를 피해자처럼 보이게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기를 사람들이 순수하고 지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끔 드러내기도 했다는 거야. 행동과 말투, 눈빛에서 이런 의도들이 너무 뻔히 보였대요. 재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도 많이 의식했대. 나르들이 보통 이래. 나는 다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 재판은 3년을 했어요. 사람들은 범행 내용을 봐서 이거 뭐 빼박이지 않냐. 조디가 미리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1급 살인으로 뭐 사형이겠지 싶었어. 결과는 예상대로 1급 살인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떨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애리조나 주립교도소에 들어갔고요. 지금 항소를 준비 중이래요. 근데 이미 빵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지났어. 정말 뭐 이제 와서 항소를 왜 해? 근데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불쌍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지. 버릇처럼. 관계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난 트래비스에게 잘못이 있긴 한데 그게 뭐 또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이 나르가 법적인 잘못으로 대응한 뭐 그런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래비스도 뭐 충분히 잘못은 있어요. 사건 여기까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조디 아리아스의 얼굴이 공개되니까 반응이 좋았어. 예쁘잖아. 예쁘잖아.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 여미새들이 또 막 나대더라고. 아니 이렇게 이쁘고 순진하게 생겼는데 설마 살인했겠냐는, 조디는 죄가 없다는, 조디짱 무죄라는, 다이스키 막 편드는 새끼들 나온 거야. 그럼 뭐해 니들이. 그러면 육수 새끼들. 증거가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건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 앞에서도 무죄라고 할 수 있냐고. 야라이 비응신 새끼들. 에휴 씨. 뭐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살인은 아니고요. 이쁜 범죄자. 원조 얼짱이죠? 우리 미해게이. 우리 미해게이는 남친이랑 카풀 하려는 사람 주인에서 칼로 협박해가지고 돈 뺏고 잠수 타가지고 특수 강도로 지명수배됐던 사람이야. 근데 얼굴 보고 또 육수들이 이쁘다면서 여미새 새끼들이 팬카페 만들고 한 6만 명이 가입해가지고 막 빨아주기 시작합니다. 비용신짓 했지만
근데 또 이렇게 팬클럽 생기니까 그 덕에 얼굴이 또 더 알려져가지고 체포가 가능했던 거예요. 뭐 킹뿐 거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죄 주장이 되겠냐? 당사자도 인정을 안 하죠, 이런 거. 봐봐, 그때 뉴스인데 사람들이 이쁘니까 너 무죄로 해달라는 반응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 입으로도 어이가 없다 그랬어요. 조디는 근데 다르지? 그럴 거라고 말할 것 같아. 나 이쁘니까 무죄다. 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코리안 미에게이 양심이 있죠. 나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팬카페 가입한 새끼들만 이제 병신 되는 거지. 그리고 니들은 진짜 병신이 맞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